안녕하십니까, 안동우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ECB가 3년 만에 금리 인하 재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타 통화 완화 옵션 병행 여부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ECB가 9월 12일 통화 정책 회의가 개최되는데 최근 경기 둔화나 대외 여건 불안 등으로 인해서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약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할 것 같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 8월 소매 지표 및 물가 지수 발표인데요. 이 부분은 9월 13일 날 미국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죠. 7월에는 플러스 0.7로 큰 폭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는 플러스 0.3% 내로 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앞선 9월 12일 날 8월 CPI 발표가 있죠. 이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및 근원지수 모두 전월 플러스 0.3에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전월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상승 중에 있죠.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파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그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CDC의 경고. 그래서 그 담배 주식과 특히 그 대마 관련 주식들이 약간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보시면 지난주에 드디어 50일 이동 평균선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 50일을 깰 만큼 그 하락할 요인이 크게 없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50일 이동선 위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기술적으로 지표에 대한 거는 기술적인 걸 좀 써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이 시장 배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그 주식 시장의 배수는 이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현재 P 배수가 약간 평균보다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약간 비싸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P 레이쇼가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에서 이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단순하고 인기 있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만약 그 P가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시장은 비싸죠. 그리고 현재 S&P 500은 선행 12개월 수익 기준 계산된 포워드 PE에서 약 16.6배 정도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셋 자료를 보면 5년 평균과 10년 평균보다는 현재 조금 높은 상태예요. 5년 평균이 16.5고 10년 평균이 14.8이니까 대부분 한 17 정도를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워드를 봐야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약간은 가치가 높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건 아니죠. P가 낮다고 해서 이 주식이 즉시 상승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높다고 해서 바로 주식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의미가 없긴 하고요. P는 내년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거의 통계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을 그런 지표고, 다만 이제 아주 장기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죠. 이 가치와 가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그 밸류에이션이 내년 또는 2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의 수익을 설명 못할 수도 있지만 S&P 500의 그 정규 분포상의 비율로 가격을 따진다면 이 시장 수익률 변동의 약 80%를 설명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의 7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거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역사적 그 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봐도 10년 동안 보시면
그 S&P 500의 연간 예상 수익률은 6%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 정도 된다는 걸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뭐 10년 동안 그 5,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CB의 이제 그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략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979년에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첫째가 인구가 증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당시 79년에 이제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세계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급증하게 되죠.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유가 쇼크 기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인 그 인플레이션 시대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뉴 디스인플레이션을 폭스라고 해서, 이 앞에 디스가 붙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 그 첫 번째가 기술 혁신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 및 정보화 시대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격 투명성과 그 정보가, 옛날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워낙 강했었는데 요즘은 정보가 대칭적이죠. 웬만큼 정보들이 다 그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러한 힘이 이 공급 곡선을 평탄화시킵니다.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이 평탄화를 하면 총수요 자극을 해서 수요 곡선을 움직여도 어떻게 돼요? 이 수직에 있는 그 직각에 있는 그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덜 효과적이고, 이 모든 사람이 이 한계 재화가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는,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최저가, 뭐 한국은 이제 다들 아시면 쿠팡, 뭐 미국은 아마존 같은 데서 다들 최저가 검색을 하고 나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알죠. 그래서 단돈 뭐 1센트가 됐든 1원이 됐든 비싸면 고객들이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들이 이 타겟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통 2%로 잡는다고 다들 배워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더 낮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인플레이션을 더 빠졌다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실제 아시겠지만, 뭐 실제 상품과 뭐 서비스 가격을 유기적으로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 전자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기존 그 총수요 자극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급 곡선이 너무 평탄해져 있으니까 이 효과가 없는 부분이니까 후자로 가야 된다는 거죠. 후자는 뭐예요? 그 상품과 서비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실제 그 유동성 성장이 세계 GDP 성장을 초과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전 세계적으로 이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이 버블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 볼페페 인덱스라는 거를 JP모건에서 내놨는데요. 이 다음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의 그 트위터 습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아시아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영향을 받다가 이게 영향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그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말빨이 이제 트럼프의 말빨이 안 먹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이 트럼프의 트윗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는 이제 중국, 소위 말하는 중국과 뭐 한국, 뭐 일본의 이 거래 시간 밖에서 이제 그 시간이 아닌 미국 시간 기준으로 트위트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적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차트에 보시면 이 중국 시장 자체가 뭐 전 세계에 대해서 약간 그 면역력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반대로 이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미국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장의 변동성과 주가의 이제 강력한 펀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트윗이. 그리고 채권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16년 이후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35개 이상의 트윗이 있었던 날에는 약 그 9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5개 미만일 때는 플러스 5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이런 그 그래프도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 JP모간 볼페페 인덱스를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10년 이 스왑 그 3개월과 10년간의 이게 이제 그 변동성에 영향을 줬다는 걸 그대로 따라서 그래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뭐 변동성이든 뭐 이거든 결국에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제시 리버모의 그 말처럼 자신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준 건 자신에게 그 큰 돈을 벌어준 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뭐죠?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죠. 말시팅.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점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응을 못하면 꾸준하게 그냥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